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임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될 것으로 또 예측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바로 부동산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주말에 열렸었던 이제 대규모 시청 앞 시위 현장입니다. 임대차 3법 반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조세 저항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1,500여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시위가 시작됐는지 또 이런 시위들이 단순히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또 이렇게 또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플랜카드를 봤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이런 뭐 성남 민심이라든가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임대인을 배제하는 정책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투자라든가 투기에 대한 그리고 또 임대를 놓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전제하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배제 정책이 가장 크게 와닿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규제이긴 하지만 실수요자들, 1주택자들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이 부동산 가격의 종부세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양도할 때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그런 양도소득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세 부담의 그런 반발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정책의 기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를 독려하고 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을 주면서 많은 그런 그 공급 물량들, 전세의 그런 물량이라든가 임대 물량들을 늘렸었던 모습들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크게 향상이 됐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3년 만에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와 그리고 행정의 그런 연속성들이 상실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규제라든가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후행성 정책이라는 가장 큰 난제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이 발생되고 나서 이제 소위 그 외양간을 고치는 듯한 그런 규제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었던 지역들을 걷잡을 수 없이 오른 가격들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들 나타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로서 71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취득하기도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기도 애매한 상황, 거기에 더불어서 팔기에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그런 모습들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9억 원 이하의 뭐 7, 8억대의 그런 아파트들의 규모에서도 이미 가격이 올랐지만 이 정도의 금액도 지금 접근을 못한다면 앞으로는 못 살 것이다라는 불안감으로 인한 패닉바잉 현상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제였죠. 어제 이제 부동산의 그런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는 그런 초스피드로 이제 상정되고 통과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그런 신뢰도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임대주택이 축소될 수 있는 현상이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부동산 정책의 지금 기조 형 상태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만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뭐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부동산 실수요 정책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축소하고요. 부동산 투자를 계속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투자자라든가 기업 투자자 또는 법인 투자자들의 6%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뭐 취등록세 12%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팔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임대사업자의 이런 축소로 인해서 임대주택 물량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수요자들이 이런 주택들, 임대를 놨었던 기업들의 주택들을 취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가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선순환 뒤에는 다시 한번 그런 역순환의 그런 모습들이 또 반등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가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임대 공급 물량이 결과적으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 더불어서 임대 공급이 축소된다는 것은 임대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요자들,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는 게 올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보급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보급을 입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이 형성이 되거나 이제 자가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집들을 안 짓는다는 겁니다.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으로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요.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규 공급에 대한 수요가 축소된다는 것은 건설 경기가 굉장히 크게 하락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라든가 또는 내가 팔고 이사를 가기 위해도 그곳에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없을 뿐더러 팔리지도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겠죠. 거래량이 축소라는 겁니다. 자, 시장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주거의 이동의 자유라든가 또는 주거의 혼잡도,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신축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노후화가 계속 가속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건설 쪽으로 투자를 했었던 많은 그런 대기업들이라든가 기업들의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경기 지표의 그런 하락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여타 다른 나라들을 봐도 이렇게 1가구 1주택의 보급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곳들은 결국은 건설 경기의 하락은 국민 경제의 하락과 위기가 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입법할 수 있는, 또는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함께 융화가 돼서 안전적인 그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좀 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